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배의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10배의 법칙을 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크게 성공하는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0배의 법칙을 읽고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 저의 생각을 담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10배의 법칙.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크게 잡아라입니다. 예를 들어 10km 러닝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자는 10km가 아닌 100km를 목표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제한하게 된다고 합니다. 목표를 크게 잡아야 그 목표를 위해 전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로만 전념해야 합니다. 적당한 목표는 적당한 성공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더 큰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표만 크게 설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표를 10배 크게 잡은 만큼 행동도 10배 더 해야 합니다. 10km 러닝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3일 하루에 30분만 연습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100km 러닝이 목표인 사람도 똑같이 일주일에 3일 하루에 30분 연습한다고 100km 러닝이 가능할까요? 목표가 커진 만큼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10km 러닝이 목표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연습해야만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연습을 하고 다른 결과를 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당연히 연습량과 결과가 정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연습량이 많은 사람이 결과값이 좋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10배 더 크게 목표하고 10배 더 크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당연히 하기 싫은 행동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러닝을 잘하기 위해 식단관리, 체계적인 연습 등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으면 10배 더 큰 목표는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행동으로 옮겨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전에 한 행동이 성공이란 결과를 낸다. 자고 일어났더니 성공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엇인가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수한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하고 마지막 딱 한 번 성공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자고 일어났더니 전구를 발명한 것일까요? 당연히도 무수한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한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구 발명까지 무수한 시간, 노력, 행동 등 성공의 길을 구축하기 위해 쏟아넣은 엄청난 노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이라는 결과값만 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노력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바꾸실 수 있으신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현재의 행동을 바꾸면 미래도 바뀌게 됩니다. 어제 오늘 퇴근 후 힘들고 지친다는 이유로 TV만 보고 누워서 쉬기만 했다면 미래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제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단 하루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를 위한 공부,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연하게도 현재의 지금은 과거가 됩니다. 오늘 내가 쌓아놓은 노력이 과거가 되면서 나 자신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노력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뤄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성공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를 충실히 보낸다면 미래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위해 오늘을 충실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성공할 거라 믿고 성공을 이룰 때까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만이 성공이란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여러분들의 차를 밟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일까요? 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박다니 내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생각해야 할까? 그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상대편 운전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상대편 운전자가 뒷수습을 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일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책임지고 일 처리를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집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뒤에서 받은 사람을 그냥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처리를 빠르게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대편의 선택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모든 상황의 통제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의 통제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금 전 이야기 한 사고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내가 통제력이 있든 없든 내가 최선을 다해 통제하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부모님이 물려주실 돈이 없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지 못해서 등등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남 탓, 세상 탓한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생각하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부모님이 물려주실 돈이 없다면 내가 지금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면 세상이 나를 알아봐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생각해야지만 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책임지고 통제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더 나아지고 성공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 내용에 저의 생각을 조금 담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